일단 지금 경제 상황 봅시다. 일단 뭐 질병 사태 이후에 2차 무역전쟁 재점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일부 중단을 지시했다. 이제 특히 대두 같은 경우가 미국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게, 저기가 이제 럼프형 지지 기반이 있는 쪽 주요 생산 물품이 대두죠. 이 대두 수입 중단시키는 이유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떨어뜨리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WTO 제소 절차 재개하고 있다.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미중 무역전쟁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한일 수출 규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저 물품이 계속 수입이 안 되면은 대체재를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물품을 만드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되는 게 낫죠. 자, 그러면 경제 상황 어떻게 돼요? 뭐 상반기는 1% 안쪽으로 끝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나왔죠.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순성장 기여도 지금 내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근데 수출 기여도가 성장에 마이너스를 주고 있다. 내년에는 뭐 이렇게 바로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바로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로소득 증가율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소비자 심리지수 이번에 질병 사태로 뚝 떨어졌다. 반도체 가격은 작년에 수출 규제 들어가고 뭐 미중 무역 전쟁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 가격은 뚝 떨어졌다가 최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디램 그리고 석유류 제품 수출 금액 물량 단가 뚝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뭐의 영향이 크다? 저유가 영향이 크다. 그러면서 질병으로 증폭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증폭되어 있다. D의 공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서 GDP 디플레이터 5분기째 마이너스인데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까지 나왔다. IMF 때도 리먼 때도 한 번도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작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한 번 벌써 두 번째나 마이너스 물가가 나온 거죠. 예전에는 수출 가격 영향이 컸지만 이제는 수요 부진 때문에 이게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물가 상승률 0.5%인데 하반기는 더 낮춰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냐? 유동성이 활발하게 돌고 있어서가 아니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실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고, 실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유동성이 경직되었다는 소리죠. 유동성이 경직되었다는 건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인데, 아직까지도 뭐 천백조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느니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가격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그만큼 경직되었다는 거는 소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왜 지금 부동자금이 계속 나날이 늘어나고 있느냐는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가계의 경우는 M2 통화량 증가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체 M2 통화량 증가량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업 쪽에서 많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무슨 이게 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택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전체 유동성이 아니라 가계의 유동성이다. 늘 얘기했던 거죠. 자, 세계 경제 상황 뚝뚝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다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보면 미국 마이너스 6.7, 유로는 더 심하고, 일본 망했죠. 중국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5%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경제 역시 올해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유 도입 단가도 배럴당 달러,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40달러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업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미국 경제가 질병 사태 터지기 이전까지 회복되는 데는 10년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경제연에서도 올해 미국 경제는 5%대 역성장이 예상된다. 거기다가 지금 문제 생겼죠. 흑인 범죄자도 아니고 저항하지 않고 있는 용의자를 백인 경찰 그중에 한 명이 목을 무릎으로 누르다가 그 숨진 사건 나오면서 미국에서 지금 폭동, 우려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140개 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성장도 기여도는 다 떨어지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우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지금 요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요거 보이시죠? 요 표시. 요 표시가 뭐예요? 가운데 생략.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유럽은 어때요? 유로지역 질병의 경제 리스크 심화될 가능성 높다 하면서 지금 기초재정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얘네는 이미 좀 상태 안 좋았었죠. 피그스들. 그런데
얘네도 망하고 그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2019년부터 했고 지금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질병 사태가 20년에 끝난다고 했을 때 충격 후 기초 재정수지 및 정부 부채 비율, 재정수지, 정부 부채 지금 다 악화되는 나라들 꽤 많죠. 재정수 위기 악순환 과정 어때요? 건전성 악화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에 제약을 받으면서 경기가 부진해지고 경기가 부진해지면 세수가 감소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또 경기가 부진되면 부실 대출이 증가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여기서 다시 신규 대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 헤어나기 힘들죠. 여기서 또 국채금리 상승하고 은행 건전성 악화되면은 정부 재원 조달 뭐 이거 필요성 증대해지고 불확실성 증대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돌 때는 한동안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근데 유럽은 유로라는 게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연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악화된 나라들이 있으면은 빨리 회복되는 나라들이 오히려 손해보면서 그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하면서 회복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예전 리먼 터지고 났을 때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서 홍콩 보안법 폭풍해서 중국도 지금 텐안먼 4대급 충격 주냐.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럼프형이 지금 강력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나서고 있죠. 예전에 미국 등 서방 체제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했던 1989년 텐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태 이후 그때에도 경제 성장률이 3.8%로 주저앉은 바 앉았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플러스 질병까지 터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때 작살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2분기 때는 이제 좀 경제 재개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볼만 했지만 지금 요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주저앉을 수도 있더라. 그럼 중국이 주저앉으면 우리나라는 와 중국 망해서 좋다 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중국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잘 대줘야 되죠. 근데 중국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은근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뭐 그건 둘째치고 미국도 지금 경제 위기, 일본도 경제 위기, 유럽도 경제 위기, 중국도 경제 위기다. 이런 점은 일단 알고 지나가셔야 되죠. 이렇게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땠냐? 미국 대공황 때 주식, 부동산 3분의 1 토막 났다. 대공황 때 주식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분의 1 토막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주식은 3분의 1 토막 났고 부동산 가격은 한 4분의 1 정도 빠졌죠. 이때는 부동산 거품이 심할 때가 아니고 주식 거품이 심할 때인데도 부동산 역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더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어때요? 케이스 실러. 이게 뭐 리먼 터지고 뭐 그 전부터 계속 그 집값 거품에 대한 위기설이 나왔었고 그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까지 쭉 하락하면서 거의 185 정도에서 지금 거의 한 135까지 50%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래서 대도시 주택가격 10% 넘게 하락. 이게 언제냐? 2008년 3월에 나온 기사고 이게 2007년 동안에. 그 다음에 2008년에 사상 최대폭 하락. 작년 4분기 12월 주택가격 사상 최대 폭락이다. 엄청나게 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지금은 그때만큼 거품이 끼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가 온 게 그때 부동산으로 인해서 위기가 온 것보다 크게 올 것이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부동산 거품이 안 꼈음에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리먼 때보다 부동산 거품이 더 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제 위기 때는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낀 나라일수록 타격이 크다. 특히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 그것을 거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심리가 더 돌고 있는 나라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일본같이 엄청나게 타격 있고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지금이 그렇다. 우리나라도 그 서울 보면은 쭉 떨어지고 있죠. 뭐 한번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쭉 떨어지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때까지 오르는 것 같은데 이때는 다 저기 노도광이나 이런 데 올랐었고 강남 상부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죠. 07년 5월부터. 규제도 선 반영되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 같은 경우도 선 반영돼서 강남 같은 경우 먼저 떨어지고 있었죠. 당시 얼마 안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매매 가격 지수의 특징이 뭐예요?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적어서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아서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온다고 그랬죠. 당시에 요거 뭐 요만큼 08년 9월이면은 요 정도 뭐 한 여기 안팎인데 이만큼 떨어졌는데 뭐 한 5% 조금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2억짜리 강남 아파트 11억에 내놔도 안 사고 있던 상황이었다. 저가 아파트 상승세마저 꺾는다. 경제 위기로 인해. 그러면서 경제 위기로 버블세븐은 침몰했다. 이런 얘기를 나왔죠. 고가, 저가 다 영향 준다.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가 와도 중저가 아파트는 뭐 타격이 적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고 있잖아요. 여기는 거품이 덜 꼈으니까 괜찮다. 덜 낀데도 당연히 빠지죠. 고가든 저가든 다 빠지는 상황인데 지금 규제로 떨어지는 거는 질병 때문에 떨어진다고 자꾸 유도하면서 규제 효과 없는 것처럼 하면서 또 막상 그 오른다고 하는 거는 규제가 9억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중저가들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공장 가동률 30%다. 자, 그러면서 고용 유지 신청 1,0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희망퇴직하고 있고 산업 종사자 3,000명 해고 위기다. 희망퇴직 구조 조정. 이런 식으로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근로 소득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가계에서 얻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계 유동성 감소되는 상황이죠. 즉 여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일단 경제 위기 지금 상황만 보고 있는데 경제 위기에서 여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패션 마찬가지죠. 특히 패션 같은 경우 보면은 저기 옷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고서 멀리서 디자인 보고 적어주세요 해서 사가는 게 아니라 만져서 펴보고 입어보고 입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벗어서 다시 걸어서 진전해 놓고 이러면서 질병이 퍼질 수가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돌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섬유 쪽에서 희망퇴직 신청 받고 있고 뭐 다 구조조정 나서고 있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사업부 없애고 있고 그런데 다음 시즌도 불투명하다. 아직 회복 안 됐죠.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이태원이 쿠팡까지 건너가기도 했고 강사발로 건져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번져가는 것도 있고 지금 등교하면서부터 초등학교든 아니면 고등학교든 확진자 나오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직격탄에 무너지는 자영업, 휴게 음식점 이런 거 다 폐업했고 폐업도 서러운데 원상회복까지 이거 이 건물주들 진짜 착한 건물주들도 있는데 이런 인간들 너무하지 않나요? 폐업했는데 저기 계약서에 원상회복 들어가 있으니까 원상회복 시켜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막 임대차 조정이 해가지고 요청하면은 임대인이 피해버린다. 그러니까 폐업도 돈 있어야 하니까 가게문 열어놓고 계속 적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작년에 질병 견디게 뭐다? 빚 플러스 하반기쯤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요걸로 버텨가지고 역대 최대 증가했다. 이번에 증가한 거 보면은 뭐다? 물론 주담대도 주택을 사기 위한 주담대도 있지만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여력을 만들기 위한 주담대도 많았죠. 거기다가 신용대출 같은 거 엄청나게 증가했다. 1인당 국민소득 32,000달러 10년 만에 최대폭 감소이고 지금 3만 달러대도 위험하다. 왜? 수출 뭐 이런 건 둘째치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미중 무역전쟁에서 새우등 가장 많이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환율은 오르더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GDP, GNI 다 감소하고 있죠. 아까 1.3%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경제 위기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고 심화되면 될수록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경제 위기 끝나면은 리먼 때를 보면 알듯이 실물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거품 빠지면서 가치가 쭉 하락하더라. 자산 가치는 하락했는데 가계부채도 같이 하락해 주나요? 같이 하락하지 않죠. 부채는 남고 자산 가격만 떨어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떨까요? 300만 원을 벌어서 영끌에서 사서 200만 원은 집으로 나가고 100만 원만 가지고 소비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 자산은 불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나름 소비를 어느 정도 하죠. 그런데 실물 자산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 200만 원 나가는 건 그대로인데 요 100만 원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느냐? 안 하죠. 모으죠. 거기다 이 300 버는 것도 일단 보장되기 힘들죠. 내가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자영업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이면은 소비가 돌지 않죠. 소비가 돌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 내수 매출은 줄어들게 돼 있고 그러면은 다시 가계 소득은 줄어들게 되니까 소비가 돌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한동안 이어지더라. 그동안 실물 가치는 쭉 떨어지고 있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놔야 하니까. 지금 어때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0.04%포인트 높아졌죠.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더라. 그럼 연체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갚을 돈은 더 많아지죠. 필요한 현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환금성 좋은 거, 그리고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내 재산 중에 가치가 높은 것부터 처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자산 가치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집 팔아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갭투기꾼들 비상 과천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갭투기 계속 남아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작년에도 9.13 이후에 줄파산했었죠. 그리고 서울서도 파산하더라. 그러니까 세입자도 날벼락한다. 집주인이 1억짜리 집을 10채를 가지고서 여기 각각 8천만 원으로 갭투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채가 지금 나가서 8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혹은 역전세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1억 정도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파산하죠. 파산하면서 경매 가격이 제대로 8천만 원 정도 나와서 세입자들한테 돌려주면 괜찮은데 경매도 안 되는 상황이 많더라. 팔리지도 않았던 거 경매는 쉽게 되겠어요? 낙찰가율 100% 나와도 9천 안 나올 텐데. 그러면서 세입자들 역시 여기서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은, 혹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낙찰가율 이상 내려가 버리면은 세입자들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수 없죠. 이 돈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날아가는 버리는 세입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저 투기꾼들이 파산한 게 세입자들한테 넘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전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전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전세보증보험 계속 들라고 하는 거고, 동탄 300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판결 보면은 그 고의경매 넘겼는데도 실형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갭투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한테 오면서 갭투기 1명, 갭투기 10명, 갭투기 100명 피해 보는 게 끝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세입자들이 몇백 명,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같이 파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더라. 그러면은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전세금 못 받으면 집 못 사잖아요, 저 사람들. 갭투기꾼은 당연히 파산이니까 집 못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수요가 조금만 감소하느냐? 하나 파산하면은 여럿씩 무너질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감소할 거다. 그러면은 늘 얘기하듯이 집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주택 보급률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주택 보급률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택 보급률은 둘째치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가 얼마고 거기에 맞는 공급이 얼마 나오는지, 이게 수요 공급의 핵심이죠. 그러면 주택 보급률 100%가 되면은 공급 부족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공급 부족 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수도권 말고 지금 주택 보급률이 부족한 지역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점유율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왜? 수요라는 거는 거기서 사는 수요가 아니라 집을 살 여력이 되는 수요를 수요 공급 논리로 따질 때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1, 2인 가구 늘어나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개소리들을 날리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세 반환금 보증 사고에 늘어나고 있고, 법인 파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개인 파산 조금 감소하는 듯 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왜 파산 감소하고 있어요? 이때 팔고 빠졌다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진짜 빠른 사람들은 이때 팔고 빠졌고, 그러면서 9.13 나오면서 파산 꽤나 나왔죠. 그리고서 이때 또 꽤나 팔고 빠졌죠. 근데 그때도 못 판 사람 12, 16 맞으면서 지금까지 파산 더 늘어나고, 플러스로 여기는 지금 질병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으니까 파산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에 늘어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세까지도 타격을 입는다. 지금 다행히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얘기니까 이 사람들은 다행히 돌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가입자 수 증가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안 돌려주는 악덕 임대인들이 역시 증가했다는 소리죠. 안 돌려준 게 아니라 못 돌려주는 건데요. 남의 돈으로 투기를 했으니까 벌었으면 돌려줄 때라도 똑바로 돌려줘야지. 빌린 돈 이자는 주지 못할 망정. 못 돌려주는 것도 악덕이에요. 남의 돈 빌려놓고도 제때 안 돌려주는 건데. 악덕 임대인들도 늘어났더라. 자,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경매 물건 5년 만에 최대치 경신하고 있다. 경매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은 제가 급매 그리고 경매 늘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엄청 늘어났죠. 지금 막 61.4% 작년보다. 작년에도 지금 경매 꽤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5년 만에 15만 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가 집값 급락하자 대출금 갚아라 깡통주택 공포 덮친 일산이다.
은행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에 기존 금액 그대로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호가는 6억인데 왜? 대출 한도액이 줄었는데 차익을 갚으라고 했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팔기로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무리하게 샀다는 얘기죠, 그동안. 실거주가 내 집 가지고 살면서 저 정도 돈이 없다. 그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건 뭐예요? 나머지 돈을 모아놓은 거를 딴 데다 썼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 차익 상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금매물 대거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살아나는 수도권 집값 고민한 정부 하면서 항상 추가 대책 준비를 해놨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공급정책부터 해서 지금 뭐 거주 의무기간 양도세 중과 배제 끝나고 장특공제 들어가고 임대사업자 합동조사 들어가고 분양가 상한제 6월 말부터 바젤3 들어가죠. 그 다음에 8월 이후에 수도권,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하고 임대차 신고제,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것들에다가 추가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시 청구권, 그렇죠, 현실화 제고, 이걸로 인해서 보유세 계속 인상된다. 그런데도 지금 뭐 슬금슬금 살아나는 수도권 집값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저런 얘기에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6월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시 오르겠구나 하고 지금 속아야 돼요. 저희가 늘 얘기했어요.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뛰어서 번지하는 거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이때 언제예요? 리먼 터지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그 신문에서. 그러면서 곳곳 집값 바닥, 내 집 마련 청신호 라고 하면서 지금 바닥 장세라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이후에 경제위기 본격화되면서 급락했죠. 어느 때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한다. 세계시장, 경제시장 같은 거 보지 않고 무조건 오른다고 한다. 지들 돈 벌어야 되니까. 결론. 일단 첫 번째, 경제위기 동안에 사람들의 여력이 크게 감소한다. 그리고 요거에 먼저 영향을 받는 시장이 아마도 주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먼 터지기 직전에도 2008년 뭐 1분기 때 또 다시 뭐 살아난다 해가지고 주식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리먼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력이 크게 감소하는데 먼저 뭐 주식 같은 시장, 채권 시장 이런 데가 먼저 반응을 하고 부동산 시장은 반응이 늦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이 뭐 안전자산이고 잘 버티고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얘는 황금성이 좋고 그래서 반영이 빠른 거고 얘는 황금성이 후져가지고 반영이 늦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얘네는 떨어졌다가 오히려 주식채권은 V자 반등 잘해요. 회복되면은. 근데 그 뒤에 부동산은 쭉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식 잠깐 반등했다고 집값 다시 오를 기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먼 때 생각해봐요. 리먼 때 미국 주식 이렇게 되고서 뭐 크게 그 다음에 영향 안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쭉 떨어지잖아요. 쭉 2012년까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일단 경제위기 때 여력이 감소한다. 그리고 그동안 거품이 많이 쌓인 나라일수록 경제위기 후에도 자산은 떨어졌는데 여력이 안 돼서 부채는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소비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오랜 시간 중에는 뭐도 들어가요? 직업 회복하고, 그러니까 실업률 줄어들고 취업자 수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가계소득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동성이 감소되어 있을 상황일 거다. 부채는 증가했는데 소득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는데, 특히 지금은 리먼 때보다 더 세계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보유세 그들의 말대로 전세 매물 다 나왔으니까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잠깐 오를 수 있는데 그래도 5월에 잠깐 샀다가 6월에 재빨리 팔아먹으면은 단 몇천만 원이라도 이득 보는 거 아니야? 그럴 자신 있으면은 알아서 하고. 저는 늘 실수요 중심으로 얘기해요. 실수요가 살 집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지금 가치는 이 정도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올라갔든 내려가든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금 경제 위기에다가 부동산 규제에다가 거품 빠지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으니까 괴리율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 ETN처럼 미리 들어갔다 손해보지 말고. 지금 유가 올랐는데 손해본 ETN 꽤 많다고 그러잖아요. 괴리율이 너무 심해서. 뭐 지금 뭐 나중에 입지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그딴 거 다 때려치고 지금 괴리율이 너무 크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경제 위기 끝났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리먼 때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한동안 긴 침체를 겪게 된다. 그래서 제가 최소 3, 4년 얘기하고 적어도 5, 6년 걸릴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뭐 지금
막 호도 나오고 있는 거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